최명진 씨는 올해 42세로 안양 범계역 근처에서 부추 곱창이라는 가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박소연 씨는 41세로 가게에서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곱창집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교 5학년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범계역 상권은 번화하고 명진 씨는 매일 직접 시장에서 신선한 곱창과 내장을 직접 골라왔고 맛있는 소스로 손님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고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돈을 착착 모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쌓여 은행 잔고는 4억 가까이 됐고 그 덕에 생활도 여유로웠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요즘 곱창값이 올랐지만 우리 손님들은 맛 때문에 오시니까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응답하며 합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뉴스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양은 서울 출퇴근이 편하고 지하철과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자들부터 서울 외지인들까지 안양 아파트를 사재기한다는 이야기가 동네 부동산 카페에서 돌았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형님, 안양 집값이 미쳤어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친한 손님이 술 한 잔 걸치며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사야 하지 않을까? 전세만 살다가는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텐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 환경도 걱정됐습니다. 계속 지내던 전셋집은 편했지만 학교가 멀고 주변 환경이 번잡했습니다. 부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명진 씨는 요즘 호재로 안양이 뜬다는데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가자. 그럼 가치가 올라서 아이들 미래도 밝아질 거야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던 중 관양동의 현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단지지만 부지가 넓고 재건축 호재가 컸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또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명진 씨가 검색을 해보니 84타입이 2020년에는 7억대였는데 2021년 중순에는 이미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가 봐. 부지가 크니까 새로 지으면 수천 세대 규모가 될 거야. 그럼 가치가 폭등할 텐데. 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직접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 우리 가게 출퇴근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재건축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다른 아파트들보다 많이 오를 수 있지. 명진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단지 내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아침이면 관악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베란다를 지나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사 후를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명진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결정 정말 잘하는 거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022년 초 집값이 급등하면서 84타입 매물이 12억대에 나왔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건축 호재로 더 오를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부부는 모아둔 돈 4억에 기존 집 전세 보증금 그리고 대출 6억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해야지. 소연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명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땐 정말 새 집이 생기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았고 나중에 라는 말로는 가족의 안정을 책임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전세 보증금과 모아둔 현금에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명진 씨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입주는 한 달 후에 이뤄졌고 부부는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녹지도 많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명진 씨도 동의하면서 맞아, 재건축되면 대박 날 거야. 게다가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잘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주 초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을 하나씩 차지하며 좋아라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게 돼서 좋아. 이제 내 방도 따로 생겼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전세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야. 재건축되면 더 좋아질 텐데. 가게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범계역에서 관양동까지 차로 가까운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졌고 장사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호가가 치솟았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15억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하니 실제로 호가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와, 불과 한 달 만에 3억 올랐네. 우리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재건축 조합 설립 단계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래. 커뮤니티 카페에서 그런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부부는 밤에 거실에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프리미엄 붙여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아이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을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단지 부동산에 들르면 이제 14억 넘게 받아야 해요 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명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이익이네. 아냐, 아직은 더 오르겠지. 유튜브에서도 관양동은 재건축 기대주로 자주 등장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근교에 싸고 입지 좋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진 씨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야. 내 집에서 살려고 산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덕분에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작은 욕심. 그건 명진 씨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여름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 투자로 성공한 기분이네요. 소연 씨도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담금 좀 들더라도 새집 되면 가치가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고 가게 매출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곱창 가격이 오르니 손님들이 줄었고 재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네. 명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물가만 오르고 관리비도 학원비도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계속 늘고 있네. 2023년 들어서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4월 부동산 앱에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명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7,500만 원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니 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식었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가 폭등하고 분담금이 세대당 수억씩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고 투자하겠어요? 기존 주민들만 버티는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는 밤마다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린 전 재산에 영끌까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부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삼가며 버텼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재건축만 되면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엔 재건축 호재로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얘기만 나와. 우리처럼 무리했던 걸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말 시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억에 산 집이 불과 2년 반 만에 4억 5천만 원 손실. 명진 씨는 중개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요즘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건축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재건축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사업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네.
분담금 때문에 아무도 안 사.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한 터라 현금이 바닥났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그마저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뛰어놀았지만 부부는 밤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샀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소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명진 씨는 나도 오를 줄 알았지. 재건축 기대감에 산 거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지 고르고 책상 위치를 정하며 설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연 씨는 울먹였습니다. 명진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산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제 불안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요도 줄고 전세 수요도 둔화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세는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8월 최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12억에 매수한 집과 완벽히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었죠.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2억이라는 정고점까지 회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사 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값 얼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진 씨는 어느 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 전세 살다가 지금쯤 샀다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최명진 부부처럼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까지 걸린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관양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2021년 9월 84타입이 최고가 12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는 8억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안양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양은 서울 근교라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고금리의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열심히 버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행복해할 수도 누군가는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고점에 사서 떨어졌어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고 안전한 터전이라면 그것은 곧 투자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